소고기, 그리고 지방의 대표식품 땅콩버터를 준비했다. 그 양은 감자 650g, 그리고 땅콩버터 2큰술 약 78g, 마지막으로 소고기 300g으로 모두 500kcal의 동일한 열량. 실험 참가자 1인이 각각의 음식을 3일에 걸쳐 섭취한 후 식품에서 소비되는 열량 소모를 측정해 봤는데 첫째 날 탄수화물 대표식품 감자를 섭취한 후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 동안 대사량의 변화는 1175에서 1453kcal로 278kcal 정도. 많이 소비되네요. 괴로우셨겠다. 둘째 날 지방의 대표식품 땅콩버터를 섭취한 후 측정해본 대사량은 1312kcal로 약 137kcal 상승했고 셋째 날 단백질 대표 음식 소고기를 섭취한 후 측정해본 대사량의 변화는 역시 1664kcal로 489kcal 상승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죠. 동일한 칼로리지만 이렇게 대사량의 차이가 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각각 주 성분으로 하는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지방을 섭취했을 때보다는 탄수화물이 2배, 그리고 단백질은 거의 4배 가까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열량의 음식을 먹더라도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실 경우 이 지방이 많이 섭취된 음식을 드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소비됨으로써 실제로 체지방 축적으로 연결되는 일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영양소별 대사량의 변화는 1위 단백질, 2위 탄수화물, 3위 지방. 단백질은 지방에 비해 그 변화폭이 무려 3배 이상 높았다. 이렇게 음식 섭취 시 대사량이 다른 이유는 식품에서 발생되는 발열량 차이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식사하는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 DIT. DIT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소비, 즉 열 발생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흡수되고 또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먹은 열량에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칼로리를 먹었는데 소화, 흡수, 대사 과정에서 100칼로리가 소비가 된다면 몸에선 400칼로리만 이용되거나 축적이 될 뿐인 거죠. 500kcal 섭취 시 영양소별 DIT는 지방 34, 탄수화물은 66, 단백질은 118kcal. 그러니까 같은 열량이라고 해도 소고기와 감자 샌드위치 중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소고기 샌드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살코기가 들어있는 소고기, 참치, 연어 샌드위치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현명한 사람. 그런데 단백질 음식이 DIT 수치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음식을 섭취하면은 이제 소화시키고 또 몸 안에서 대사될 때 그 영양소의 화학 구조에 따라서 에너지의 소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방은 화학 구조가 몸 안에서 대사되기에 가장 편한 구조인 반면에 단백질은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대사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손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DIT와 나이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의 인체는 혈액순환, 호흡 유지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기초 대사량. 그런데
기초 대사량은 2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 20대와 50대의 기초 대사량을 비교해보면 20대 1428, 50대 1287kcal로 확연한 차이. 따라서 나이살을 방지하기 위해선 활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는 물론 식사로 소비되는 에너지 DIT를 늘려야 과거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DIT를 늘려. 그러니까 한 알 먹더라도 DIT가 큰 단백질 위주 음식을 먹어야 한다. 나이살을 줄이려면 한국인의 평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 비율에서 지방은 그 양을 유지하되 탄수화물은 줄이고 그 양을 단백질로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내 말이 틀려. 여기서 잠깐 나이살을 줄이려면 식사 시간도 조절해야 한다. 사람은 낮 시간에는 활동을 아무래도 많이 하고 밤에는 안정을 취하거나 쉬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 낮에는 월등히 높게 되는데요. 그 섭취한 열량이 다 활동할 때 에너지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체지방으로 축적이 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저녁이나 밤에 먹은 음식은 에너지 소비가 거의 되지 않은 채로 체지방으로 축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밤에 많이 드시게 되면 동일한 열량을 섭취해도 살이 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음식 중 어떤 음식이 고단백 음식이냐?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준비했다. 고단백 음식 대공개. 자,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육류의 붉은 살코기. 살코기 안의 단백질은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주 원료. 두 번째, 달걀. 아침에 빵 대신에 달걀을 먹으면 체중 감량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 달걀. 세 번째, 굴.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요오드, 철분의 함유량이 높아 골다공증까지 예방하는 만병통치야. 아,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 단백질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 네, 실제로 보면은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맛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먹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단백질을 먹는데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단백질은 하루에 최소 45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 45g의 양은 삶은 달걀 7개 혹은 두부 1모. 두부 한 모. 하지만 나이살을 방지하려면 탄수화물인 밥의 양은 반으로 줄이고 단백질의 양을 1.5배 정도 늘리자. 그렇다면 나이살 방지를 위한 단백질 적정량은 삶은 달걀 10개 혹은 두부 1모 반 정도. 한모 반. 하루 종일 먹는 단백질의 양, 한 식품으로만 얘기했을 때 그렇잖아요. S라인의 몸매를 원하는 당신을 위한 나이살 타파 키워드. 첫째, 칼로리 조절이 아닌 DIT를 고려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라. 둘째, 같은 단백질이라도 지방이 많은 식품은 금물,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을 섭취하라. 중년의 최대 고민 나이살.